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11일 오늘 목요일 오후 6시 1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가는 385.97 하락했죠. 월봉은 아래꼬리 살짝 단 음봉이에요. 어차피 392.76 위에서만 매도가 가능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이고요. 매수자는 사실상 가격으로는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목표가가 안 온 거고 매수자는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죠. 지금은 어차피 매도자 입장에선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392.76 위에서 매도한 사람만 홀딩해 볼 만한 위치지 지금 상황이 신규로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가 남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를 보면 상단선은 390.64 정도에 만들어져 있고 하단선은 383.06 정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마무리를 줘도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어쨌든 관건이죠. 지금 위치에선 사실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는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외부적인 악재가 좀 있어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연구간을 지나요, 저가가. 그래서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얼마나 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이번 주에 아래 꼬리가 적으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깰 확률이 커지는데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에 붕괴되면 그 후로도 2주 더 하락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보면 어쨌든 내일 만들어지는 봉이 주봉의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주느냐 그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봉 오늘 본 것 중에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385.7 라인 정도?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전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려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9시에서 한 11시 사이에 이 정도까지 쫙 올라왔다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 내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고 양쪽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가에 딱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격을 줄인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격을 줄인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단선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단선이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양봉을 만드는 경우에 보통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양봉이죠. 양봉인데 양봉을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하단선이 올라온다는 거죠.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차피 상단선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1, 2 상단선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유효한 거고요. 매도 전략은 유효한 거고 매수 전략도 유효해진 거죠. 자, 주봉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하단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매수 전략은 가능해요. 그런데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지난달 저가를 손절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멀잖아요. 379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절 라인을 이제 일봉이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하단선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들어진 하단선 아래에서 오늘 저가 사이의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매도자는 내일이 이제 주봉이 마감하는 날이니까 사실상 주봉의 매도가가 392.7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매도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지금은 주봉의 매도가에서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매도는 못한다. 내일도 신규 매도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홀딩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둘 중에 하나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 전략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잘 보시면 월화는 하락하기 좋고 수목금은 상승하기 좋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음 주도 똑같아요. 월화는 하락하기 좋고 수목금이 또 상승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초에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제 매도 전략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차피 주봉의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르고 끝나느냐 튕기느냐만 확인을 해야지, 여기서 누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들어갔다가 들어 올리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뭐 똑같죠? 똑같습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주봉 똑같죠.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끝내느냐 튕겨 올라가느냐, 그게 내일 관건이겠죠. 일봉 역시 볼린지 밴드 20 하단선까지 복구를 했고요. 내일이 되면 이렇게 하단선이 올라오고 상단선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으면 내일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매도 전략은 내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랑 선물 지수는 379 정도 되는 수치가 지난달 저가예요. 지난달 저가. 그런데 코스피는 지난달 저가가 2901입니다. 오늘 저가는 2903.7이에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2포인트밖에 안 돼요. 2포인트. 그게 뭘 의미하냐?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것. 그죠? 오늘 만들어진 일봉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곧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걸 의미해요. 다시. 오늘 만들어진 일봉의 저가를 다시 붕괴한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진 봉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등했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매수 전략은 오늘 봉의 저가가 붕괴되는 시점이 오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 있죠.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쳤는데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친 건 상승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약간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 9거래일인가요? 9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9거래일째거든요. 9거래일. 9거래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거래일. 자, 계산기를 갖다 놓고 9거래일 중에 22거래일 중에 9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는 40.9%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40.9%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거래량은 43.31%입니다. 43.31%. 그러니까 이제 2%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2%. 조금 넘어요. 2.4%. 2.4%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한 4.5%대까지 가면 하루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나절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반나절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이 재밌어요. 주봉이.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거래량 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82.28%입니다. 82.28%. 그러니까 하루에 20%씩 쓰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4일이니까 80%가 나와야 되는데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덕에 주봉 거래량이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일봉은 지금 181%가 나왔어요. 181%. 그런데 중요한 건 주봉의 거래량과 월봉의 거래량을 모두 증가 추세로 바꿔 놓았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오늘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자, 선물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선물 거래량을 보면 선물도 84.96%예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량도 잘하면 내일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맨 위에 있는 현상들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월봉의 의지를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월봉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일봉이나 주봉이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래량을 계속 투매를 하면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현물을 1314억 샀죠. 외국인이 863억 사고 기관이 2424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을 2371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샀으니까 하방,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샀으니까 상방. 그러니까 하방과 상방의 힘이 둘이 부딪히니까 결국 끝은 보합.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맨 끝에 결과를 보면 외국인은 풋을 74억을 샀어요. 저 74억이 당월물인지 차월물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겠죠. 아마도 당월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풋을 샀다라는 거는 풋을 싸게 사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이지, 그죠? 풋을 사가지고 결제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아직도 계속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적인 하방은 아직은 아닌 거죠. 외국인의 선물을 매도로 해서 한번 대량으로 정리를 하는 날이 와야 확실하게 하방 세팅이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달 저가. 제일 중요해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순간이 오면 상방은 끝이 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거고요. 다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지난달 저가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했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데 그게 오늘이었던 거죠.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로 보면 아닌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 딱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가가 다시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그건 하락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